그러다 보면 결국 윤석열 부의 지시로 드론을 보냈다라는 증언까지 일단은 뭐 나와 있는 셈이니까 예. 이게 윤석열한테는 뭐 좀 뭐 큰 혐의가 될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드론을 이제 보낸 무인기를 보낸 그 시점이 김건희 의혹이 또 세게 불거질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10월, 예. 11월 최소 5차례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결국 이 외환까지 일으키려고 했던 외환 유치까지 하려고 했던 뭐 이적죄, 뭐 불법 전투 개시죄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안고서라도 하려고 했던 게 김건희 지키기를 위한 것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게 명태균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폰 제출된 거가 네.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을 거다. 저도 상당 부분 그거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스스로 김봉식한테 네. 가정사가 있다, 집안 문제가 있다 이런 그 얘기했다는 얘기를 했고 거였고. 가정사. 그래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면 저도 이거 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좀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윤석열은 절대 지 잘못 인정 안 한다. 그 막판에 가면 김건희가 시킨 거라고 할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김건희로 그냥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관여돼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김건희가 훨씬 지금 많아요. 특검 사안에 대해서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 최혜병도 이종호가 뭐 VIP한테 얘기하겠다라는 VIP가 김건희라고 얘기했었고, 그죠? 김건희 특검은 다 김건희 거고, 내란 특검도 김건희 때문에 벌어진 거고, 예. 그럼 뭐 V 제로였으니까. 그냥 뭐 특검 부자네, 특검 부자. 예. 다 모든 특검이 김건희를 향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특검 그랜드슬램. 특검 그랜드슬램. 3대 특검을 다 섞고 나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외환 혐의, 그러니까 외환 유치 이거보다는 뭐 불법 전투 개시나 뭐 예. 일반 뭐 이적죄나 뭐 예, 이런 걸로 그렇죠. 이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지켜봐야 된다.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 자, 근데 오늘 특검이 최혜병 특검, 예. 그러니까 VIP 경로설 관련해 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했더라고요. 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전화 뺏었다면서요? 전화 하나 예. 가져왔다고 하는데. 예. 근데 김건희가 거기 또 있었다고 혼자. 네. 예. 그 얘기 듣고 아니 이게 좁아서 뭐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그 코바나 컨텐츠에 와 있다는 얘기를 누가 했나요? 그 서정욱 변호사가 있었나요? 하여튼 예, 그런 거. 그런 방송에서 제가 들었는데 윤석열이 가니까 또 집에 와 있어. 아니 둘이 쓰기엔 너무 좁다. 60평이긴 하지만 혼자서 거기서 그러면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나? 네? 휠체어 내리자마자 발로 차버리고 차에 집에 올라타고. 가가지고 막 과일 먹고 돌아다니고 막 예. 그런 거 다 나왔잖아요. 그랬었는데. 그래도 또 특검 오고 하면은 또 쇼를 했어야 될 텐데. 예. 그래서 김건희 혼자 있었고 이제 변호인이 이제 입회하는 가운데 예. 그러니까 진행을 했다고 해요. 압색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핸드폰 하나 발견했고 그래서 가자마자 또 이제 집에 있어서 혼자 그 넓은 또 그 공간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자 이제 김건희도 언제 이제 수사를 받을 것이냐 예. 소환이 언제 될 것이냐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예. 근데 아직은 소환을 바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수사 과정은? 글쎄요, 뭐 그거야 전적으로 김건희 특검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네. 윤이 이제 구속된 마당에 김건희 저 출석 일정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는 좀 당겨지는 게 순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에 저 주가 조작 관련한 부분이나 네. 특히 도이치모터스 이 부분은 뭐 사실상 증거가 다 있는 거고 김건희 진술만 이상하게 받아놓은 거잖아요. 네. 검찰의 그 최재훈이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출장 조사 가서 예, 그런 자들에 대한 조사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김건희는 무르익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거부터 먼저 조사하고 또 일이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추석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그러니까 보통은 뭐 중요 인물이나 그런 사람들 예. 불러서 하면 한 번에 다 조사에 맞추려고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예. 특검의 근데 모습이었는데 뭐 사건이 한두 개여야지 워낙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꼭지별로 하나씩 다 하려면은 16번 불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정리해서 기소하고 또 기소하고 또 영장 치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좀 특검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죠. 다 되겠느냐 그때까지. 뭐 또 연장해도 되고 예.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 작업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일반 수사기에 또 이어받아서 하면 되니까 네. 이제 뭐 대충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어도 되실 것 같고요. 하여튼 저자들이 수사에 얼마나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얼마나 방해하면서 얼마나 헛소리를 하는지 네. 뭐 가가지고 뭐 저기
다음번에는 이제 윤석열이가 검사가 중국 사람이라 못 받겠다 뭐 이런 소리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워낙 되지도 않는 자꾸 예. 어거지를 쓰니까. 아, 여러 참 뭐 이 난관도 있고 뭐 덜컥거리는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꿋꿋하게 수사는 진행이 될 거다는 생각이 그 얘기 드는데 들으셨어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예. 윤석열에 내친 사람 중에 윤석열이 당선된 것도 그럼 부정선거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건 노력을 했어도 엎을 수가 없었다. 0.73% 차이가 네, 났다. 그래서 겨우 그래요. 또 어떤 얘기로 어떤 궤변으로 우리 국민들의 속을 긁어놓을지 모르겠지만 자 윤석열 구치소에 있고 김건희도 이제 소환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건데 예. 특히 최근에는 이 집사 게이트 이게 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김혜성 두 사람이 이제 서울대 EMBA 과정에서 예. 함께 인연을 맺었다. 그래서 2012년 말부터 뭐 경제 공동체로 이권 개입한 게 아니야 이런 의혹도 예. 제기하는 분도 있고 이 게이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성 씨가 지금 베트남으로 도망갔다고 어제만 해도 다 알고 있었는데 뭐 네. 들어오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 거기 무슨 동업자가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대요. 네. 중국 씨인가 하는 분이 그 김건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하던데 이게 김혜성 씨는 어려요. 78년생인가 그렇던데 네. 앞으로 계속 베트남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기는 어려울 거고 결국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왜 이런 식의 특혜가 계속 김건희한테 주어졌어야만 하고 왜 그게 어찌된 일인지가 네. 이제 밝혀져야겠죠. 특히 또 이 사람들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결혼한 직후에 벌어진 일들이 많더라고요. 본격화된 일들이. 그렇네요. 예, 2013년, 12년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차차 뭐 그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다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김혜성 사실은 최은순 장고 증명 이제 조작 예.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예. 이름을 들어봤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184억 투자를 받은 그 회사 그 김혜성 씨한테 그 장고 증명 조작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김건희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사건 제가 고발한 건데 김혜성, 최은수는 처벌받고 김건희는 빠지고 이런 짓을 또 했었죠. 그렇네. 이것도 지금 밝히면 김건희 처벌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럼요. 이거 밝혀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지금 184억 투자를 받았는데 예. 그 중에 이제 46억 행방이 어디로 갔느냐 예.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 김건희가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말 있던데 말은 의구심이라고 기사에다가 해놓고 사실 내용은 그렇죠. 그 돈이 결국 또 그쪽으로 김건희 쪽으로 흘러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커지고 윤석열한테 있고. 안 간 건 확실한 것 같잖아요. 윤석열한테 안 가. 줬을 리가 없잖아요. 윤석열한테. 김건희나 최은순이 먹었겠지. 돈 얘기하다 보면 그쪽 김건희 집안 얘기를 또 그럼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니까 어디로 갔느냐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사 게이트 생각은 우리가 잘 안 했었는데 이것까지는 불거져 있고. 이게 보니까 김건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네. 좀 이렇게 돈을 해먹는 규모가 몇 억대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10배로 튀는 것 같더라고. 그전에 요양병원 이런 거 가지고 최은순이 해먹고 이런 거 막 한 5억 이런 뭐 이랬었잖아요. 예.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막 40억, 50억 이렇게 몇백억 이렇게 먹는 것 같던데. 검사는 결혼해서 그런가요? 네. 그런 결혼이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뭐 수치타 잘 맞는 거 아니에요. 할 만한 거잖아. 그렇네. 왜 다른 남자 버리고 윤석열이랑 결혼했냐 이런 거 네.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그게 낫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긴 아, 하던데. 그럼요. 아니 뭐 하려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납니까? 돈 더 벌려고 만난 거였는데. 했어야지. 예. 그래서 이게 아까 뭐 10배 말씀하셨지만 결국 삼부토건 얘기까지 흘러오게 되고 예. 의혹이. 예. 진짜 그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와 재건 사업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정부와 연관돼 있는 그러니까 예. 정권과 연관돼 있는 어떻게 보면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정말 크잖아요, 덩어리 자체가. 그러게요. 그게 이제 원희룡 씨의 역할이 주목되고 예. 뭐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근데 이자들의 경우에는 김건희가 그동안에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돈을 버는 단가가 달라진 게 뭐였습니까? 남편 검사 남편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돈을 버는 방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얘기하고 의혹을 제기하셨던 게 동업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돈이 벌리면 동업자들은 다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맞아요. 구속시켜버리고 예. 자기들이 다 먹고 어. 이런 과정에서 소위 검찰 권력
많이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 근데 억울함. 일개 검사 때도 그 짓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 권력을 가만히 놔둡니까? 어떻게든 활용해야죠.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비춰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이 사람들이 그간에 사업을 벌여오고 돈을 벌어온 방식을 보면 양평에서 시작하잖아요. 일단 양평에서 공공지구. 예 모텔로 시작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있는 부동산을 뭐 사고 파는 걸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렇죠. 이렇게 지역을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아예 인허가를 바꿔버리잖아요. 예, 그런 새로운 수법.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그런 데가 개발된다는 정보 같은 거 알아가지고 미리 땅을 사놓고 해가지고 차익을 얻는 건데 이 사람들은 쓸모없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로 다 끌어오잖아요, 인프라를. 그 과정에서 이제 김성교가 입건이 된 점이 있는 거고. 네, 수급금지도 되고. 예, 그것도 이제 그 남편이 검사일 때는 그 정도까지였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고속도로까지 구부려서 그걸로 갖고 오고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에서 보다 보면은 사업 아이템을 일구고 그걸로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최대한 어떤 네. 공적 권한을 활용해 가지고 사익을 취득하니까 그렇네. 대통령 지위까지 갔는데 예. 거기 가서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인생관에 비춰보면 거기서 최대한 더 빼먹어야지. 점점 그 빼먹는 금액과 예. 이제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갔잖아요.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고 막 폴란드까지 원희룡이 다니고 네. 조금만 조금만 더 놔뒀으면은 뭐 저기 화성까지 일론 머스크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먹을 뻔했어. 전 세계를 넘어서 전 우주적으로 예. 뭔가 일이 있을 뻔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스타일이 또 김건희가 저 잘 다루잖아.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네,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종호 씨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이제 이종호 이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도이치모터스에도 이종호 등장을 하고 3부도 이종호가 등장을 하고 임성근 이 문제 이것도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김건희와 인연이 돼 있는 사람들 이종호 네. 뭐 김혜성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말 분물 쳐듯이 나오고 있고 의원님께서 사실 특검 시작되면 김건희 쪽에서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종호도 예. 여기서 어령부영하다가 평생 감옥에서 썩는다라는 걱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호 같이 계산 빠른 사람이 이제 뭔가 또 네. 계속 응수타진을 할 텐데 진짜 공교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건 같은데 다 이종호가 등장하고 그게 이종호가 발이 넓어서라기보다는 김건희가 다 관여돼 있기 때문에 이종호가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순서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종호와 김건희가 네. 김건희 입장에서 이종호가 몇 번째 넘버링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김혜성도 그렇고 이종호도 그렇고 나름의 이제 그 김건희의 재산을 불리는 역할을 하는 집사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정식 직제를 받고 용산에 들어가 있었던 주식 전문가들도 몇 명 있잖아. 예, 비서관, 행정관 뭐 이런 거에 네. 그런 사람들은 또 무슨 역할을 했을까 하는 것들이 좀 다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건진법사 의혹도 보면은 건진법사가 그 얘기하는 자기는 뭐 잃어버렸다고는 그런 것들. 그 전에 또 관봉 얘기도 관봉 이상한 얘기도. 일이고, 예. 그래서 이 건진법사 의혹에도 보면은 김건희 이제 비서가 예. 등장을 하고 그러게요. 그런 것들 자신의 어떤 의혹들 이권 의혹들을 놓고 보면은 뭔가 주변 사람들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비서진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건진법사 의혹 이것도 참 모르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파헤치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지금 좀 그러는 것 같던데 네, 일단은 잃어버렸다고. 통일교 관련해서 된 부분은 그 윤모 씨인가 그 부부가 많이 빡친 것 같더만요. 평생을 거기 가서 충성했는데 꼬리 자르기로 버림받으니까 네. 그냥 한학자씨 입건되고 했다는 걸로 봐서 아하. 거기서부터 뭔가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기대가 되던데. 예, 윤모 씨. 뭐 건진인들 뭐 그 지가 혼자 한 일이 아니고 건진한테 부탁했다가 돈 못 돌려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뭐 좀 드러나겠죠 뭐. 드러날 거다. 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 이 천공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이 이름 천공 관련 의혹 수사도 착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천공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제 부승찬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천공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김건희 특검이 들여다본다. 오, 이것도 지금 들여다보는 천공하고 겁니까? 건진을 앉혀놓고 경쟁시켜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둘러놓고. 천공 입장에서 보면 예. 야 나는 겨우 10억 먹었는데 너는 100억 먹었어 이렇게 서로 간의 어떤 자존심을 자극하면 네. 얘기를 하지 않을까 다 서로. 아, 그렇네요. 네. 너 네. 관봉 받아봤어? 막 그러고 서로의 힘을 네. 보여주는. 아, 이것까지 조사한다. 야, 그동안 우리가 궁금하고 의혹으로 남겨져 있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좀 드러나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어제도 제가 예. 사실은 저기 몇몇 분들을 통해서 특검에다가 꼭 제보할 게 있다 이런 연락도 받고 저기 특검에다가 다리도 놔드리고 했는데 네. 그 내부에서 실제로 그 동원됐던 분들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특검에다가 지금 이렇게 제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공무원들도 뭐 그간에 적어놓고 녹음해 놓은 거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좀 빨리빨리 좀 다들 제출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다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그 자료나 윤석열이의 증거나? 구속영장 관련해 가지고 뭐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얘기들 뭐 총은 니네가 더 잘 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다운표가 붙어 있는 걸로 보아 당시에 아, 그 지시를 받았던 경호관들이나 물증이 있을 경호처의 것이다. 간부들이 그러니까 녹음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아니 그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건데 본인들도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게 맞아요. 맞는 건가 싶었을 거고 예.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그거를 윤석열이가 안 잡혀가고 그대로 그 대통령 자리를 유지한다 그래도 일종의 공을 세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 엎어지게 되면은 자기는 한 게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가 시킨 거다 네. 이런 증거도 될 수 있고 하니까 녹음해야 될 유의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저런 일들이 뭐 하루 이틀 벌어진 것도 아니고 또 유는 보통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도구나 수단으로 대하고 조금만 수틀리면 쌍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몇 번 겪어본 사람들은 꼭 녹음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가 얘기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고 욕해버리고 이러면 그렇네요. 당하는 사람은 진짜 열받잖아요. 네. 녹음이라도 해놔야지 나중에 아니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그러느냐 아,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녹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터져나오기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아니 지금 감사원이 이진숙한테 정치중립 위반했다고 경고하는 나라가 됐는데 에? 감사원이 그게 어떤 감사원인데 이진숙이 예. 어떤 이진숙이고 아하. 야, 전현희 이 권익위원장을 그야말로 예. 쥐잡듯이 잡고 막 그랬던 감사원이 이렇게 됐다. 물론 아니 그 유병호 똘마니 최달령 사무총장이 예.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지가 무슨 감사원이 새로 태어나겠다고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예, 아유 그래요. 이 세상이 바뀐 게 느껴지고 있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좀 태형을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태형 때리는 태형 아세요? 싱가포르에 태형 있잖아. 아 이거 엉덩이 이렇게 때리고 예.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태형 5대 10대 이렇게 선고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렇게 채찍에 뭐가 박혀 있어요 가시 같은 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그게 박혀요 몸에. 어머, 몸에 가서 너무 확 아프겠다. 박히고 이렇게 때리면서 살점이 뜯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아프게 그거 혼절한다고 사람이 한 2대만 맞으면 보통 그러네요. 사람은 한 대만 맞으면 혼절한대요. 그럼 그거를 다 치료해줘 병원에서. 근데 5대면 한 대만 맞으면 4대 맞아야 되잖아. 치료해서 또 때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5대 채우거든요. 5대 10대를. 끔찍하네요. 지금 이 내란 사범들이나 이것들은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이진숙의 그 표정이나 저 여인형의 얼굴이나 이런 걸 떠올려 보면 네. 국민들의 이제 마음과 국민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생각을 좀 우리가 헤아려 보면은 그런 것까지 좀 정말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